안녕하세요. 부자촌생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블로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동구 부동산 완결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판 전자책도 내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여기 보시면 와 같이 잠실주공 5단지와 성산시형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여기에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기사는 24년 1월 20일에 나온 기사고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이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나와있네요.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성산시형 이런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공사비 급등, 조합 내분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불어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따라서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에 따라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어디죠?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성산시형 잠실진주 상계주공 5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더 발생해서 추가 분담금이 1억 이상 내야 된다. 그리고 잠실진주 같은 경우는 백제 유물이 발견돼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선수 기자촌에 대해서 볼까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여기도 엄청 대형 5,500세대 대형 단지죠.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어떤 게 나왔나요? 84제곱 나왔나요? 84제곱? 84제곱 나왔죠. 84제곱으로 20억 볼까요? 보겠습니다. 84제곱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점 대비 보시면 273% 증가했었다가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29.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적어볼게요. 한번 277.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점 대비 277.95% 95% 증가했죠?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저점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277. 약 95% 증가했다가 얼마 떨어졌나요? 최근에 여기서 약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07%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9% 23.91% 증가했다가 최근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19억 9,500에서 그래서 여기 시세를 한번 보면 여기 제일 고점이 19억 9,500 9층짜리가 이제 23년 11월 이때가 고점이었는데 이 이후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11월 6일 19억 9,500 찍은 이후로 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찍고 나서 쭉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평수 같이 볼까요? 40평도 볼까요? 40평도 여기 보시면 234% 떨어졌다가 고점 얼마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0% 떨어졌죠? 마이너스 30%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점 23% 증가했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볼까요? 잠실주공 5단지 여기도 84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저점 대비 고점 얼마나 증가했나요?
211%. 211% 생겼을 때 211%. 그리고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4%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저점 대비 다시 얼마나 회복했죠? 37% 회복했다 이런 거죠. 37%, 18%.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약간 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25억 8천만 원 찍고 나서 25억 8천, 여기 25억 9천만 원 찍고 나서 23년 9월에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회복을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까요? 여기 성산시형도 이제 강북이라는 점에서 또 살펴볼 의미가 있죠. 여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저점이니까 여기 20평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평 기준으로 저점 대비 대점이 309%. 많이 증가했네요. 여기 보시면 309.07% 증가했다가 여기서 고점 대비 얼마 빠졌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6.94%. 그리고 최근에 뭐 저점 대비 얼마나 회복했나요? 여기 보시면 다시 35% 증가했다. 35.43% 이게 증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뭐 여기 보시면 뭐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9억 5천만원, 여기 9억 5천만원 찍고 23년 8월에 9억 5천만원 찍고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재건축에서 뭐 추가 분담금이 더 들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계주공 몇 단지 나왔죠? 5단지 나왔나요? 상계주공 5단지 상계주공 5단지는 어떤가요? 상계주공 5단지도 살펴보시면 여기 저점 대비 와, 여기 근데 너무 올랐어요. 보시면 398.44%. 9년 동안 398% 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올랐죠. 그리고 어떤가요? 그리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그리고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죠. 사실 이 근처 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비실비실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계주공 다 전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상계주공 6단지도 다 이런 식으로 다 꼭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뭐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현재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다, 뭐 이게 다 뭐 분담금 때문이다, 뭐 공사비 증가, 뭐 이런 것들 뭐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당장 이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게 해보면, 너무 큰가요, 글씨가? 이 정도 다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영상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세 가지. 재건축, 추가 분담금, 이슈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사실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모두 뭐 모아타운, 재개발 뭐 지금 신통기획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모아타운 지금 너무 지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런 구역 지정과 실제 공급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 아무리 지금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너무나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었다. 앞으로 뭐 모아타운, 뭐 신통기획, 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 생각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보시면 서울 뭐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매일매일 어디가 지정이 되었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서울은 일단 공급을 구역 지정은 해줄게 이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잘 일어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서울시가 공급이 급하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렇게 정비구역이 계속 많아지면 결국은 희소성 측면에서 생각해볼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희소성은. 지금 이전 박원순 시장 때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지정했던 것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해제. 그럼 당연히 기존의 뭐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던 곳들은 어떻게 되나요? 희소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하잖아요. 희소. 맞죠? 하지만 지금처럼 막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금 뭐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이러한 사실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서 그렇지 만약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솔직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서울시장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사실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과연 이렇게 지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여기 나오는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뭐 성산시형, 올림픽 선수 기자촌, 다 지금 다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형,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지금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많이 올랐다. 그럼 나머지 다른 재건축 사업 추진 중인 아파트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올랐겠죠. 당연히 더 오른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아까 말했잖아요. 정부는 지금 공급이 급하다. 특히 서울에서 말이죠. 서울. 그러나 아무리 구역 지정을 해줘도 추가 분담금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때문이겠죠. 공사비 때문에 실제로 공급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는 계속 수요는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건축 사업 자체가 떻게 보면 개인 그 단지들만의 이슈잖아요. 단지들의 이슈. 그러나 하지만 결국은 공공성 측면에서도 재건축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급, 뭐 임대 이러한 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부가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 투자 수요를 늘리거나 사업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추가 분담금 생각해 봅시다. 추가 분담금, 원주민과 투자자들 생각 같을까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뭐 100%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제 뭐 둘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추가 분담금 문제는 지금 당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추가 분담금 뭐 1억이 감당 가능하냐, 새 아파트, 넓은 평수, 미래에 얻게 될 차익 그 자체보다 지금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투자자는 다릅니다. 투자자 돈을 벌기 위해 리스크를 지고 돈을 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추가 분담금 1억 원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돈을 2억, 뭐 그러니까 뭐 얼마를 할게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돈을 지불합니다. 대출을 받든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죠. 재건축 사업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뭔가요?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일반 분양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자기들의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업에 수요가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를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저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합니다. 투자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 뭘까요? 정부가 투자자들을 좋아해서 밀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때문이겠죠? 정권 유지, 투자 수요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사업성.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공사비 급등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업성, 정보 정책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종상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용적률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겠죠. 따라서 앞으로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은 보편화 될 것입니다. 사실은 건폐율이 높아질 수는 없죠. 건폐율은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을 다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중공간이라 하죠. 공중공간,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할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저는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국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결국 적응을 하죠. 사실 아크로 리퍼크가 어땠나요? 2019년도 여기 보시면 2019년도 10월에 보면 어떻게 평당 1억을 찍어냈냐. 이번엔 8사저급도 1억 원이다. 2020년대에 평당 1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2019년 여기 보시면 1억 아크로 리버파크 2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 보면 지금 평당 1억 500, 1억 넘죠, 여전히. 당연히 그러면 어디일까요? 반포주공 볼까요? 반포주공도 넘었죠. 평당 43평, 평당 47억 이렇게 넘었었습니다. 1억 반포주공도 1억 5천이잖아. 1억 5천. 당연히 압구정은 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트리마제랑 여기 성동구죠. 성동구에도 지금 보시면 다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여기도 당연히 1억 넘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1억이 넘었습니다.
여기 성동구 여기 다 넘었죠. 참고로 여기 잠실은 아직 1억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직 1억이 안 남았죠. 잠실 주공이 보시면 평당 평당 7천. 이게 한 평당 7천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스트리마제랑 여기 어디죠? 아까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 이 정도는 이제 7천 1억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추가 분담금 이슈, 지금은 뭐 분담금이 얼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크로 리버크 이것도 지금 2019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평당 1억?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정상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이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추가 분담금 이슈도 결국 지금 당장은 추가 분담금 1억 원이 이슈가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리고 뭐 거부감도 듭니다. 멈춘다.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재건축 단지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보편화된다면 이 또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추가 분담금 1억 원이니까 사업성이 우수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업성에 대한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편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재건축 추가 분담금 지금 뭐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 얼마가 하락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추가 분담금 이슈를 볼 때 실제로 이 구역 지정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역 지정과 실제로 이제 공급까지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역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결국은 추가 분담금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유명한 재건축 사업단지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면 다른 이제 소규모 다른 조금 유명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지도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정부는 지금 정부가 계속 공급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뭐 다양하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수요를 늘리거나 사업성을 높여줘야겠죠. 결국은 이름으로써 추가 분담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결국은 적응을 합니다. 결국은 보편화 될 것이고요. 이러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제 생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